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창의성이 강조되면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문화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세계에 알리는 힘이기도 한데요. 오늘 더 리더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영나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11년에 네. 11대 관장, 네, 11이라는 숫자하고 좀 인연이 많으신데 네. 돌아보시면 소회가 어떠신지요? 네, 관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박물관 직원들이 힘을 합쳐 주셔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뭐 좀 뿌듯한 네, 소회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국립중앙박물관 하면 뭐 모르시는 분들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뭐 소개 좀 해주시죠. 국립중앙박물관은 원래 그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이제 해방 이후에 저희가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한 70년에 이제 가깝게 됐는데요. 원래는 그 경복궁 안에 예. 박물관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뭐 한국 전쟁 뭐 이러면서 한 6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용산에 아주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전을 해서 내년 이제 이전 그 10주년 그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모두 중앙박물관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지방에 12개의 산하 지방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12개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을 이제 저희가 산하에 두고 국립중앙박물관만의 소장품은 한 30만 점이 되는데 예. 전부 12개의 박물관을 합치면 한 80만 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네. 예. 네. 그 박물관 이렇게 방대한 이제 그 전시 품목 또 12개 또 지방에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하실 때 좀 어떤 부분에 역점을 이렇게 많이 두시는지요? 역시 이제 박물관이니까 예. 전시가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전시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그 박물관 하면 아직도 좀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와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성이 있으면서 또 국제성 또 그 요즘에는 그 정보화 공개를 많이 네. 해서 그런 누구든지 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그 박물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수없이 많은 전시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또 자부심을 느끼시는 전시가 계시다면? 그 모두 저희 박물관 학예직들이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어느 전시만 더 예. 기억에 난다고 하면 좀 상처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뭐 다 나름대로의 그 애정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전시가 초상화의 비밀전을 했습니다. 초상화의 비밀. 네, 예. 그래서 그 조선시대 초상화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외에도 뭐 작년에 저희가 했던 그 한국의 도교 문화라는 것도 그 처음으로 도교에 대한 그 전시를 했고요. 그 외에 그 해외전을 이제 또 많이 했는데 뭐 미국 미술 300년 전, 이슬람의 보물, 그러니까 다양한 해외 전시를 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전제는 다른 전시회도 훌륭했다. 예, 예. 그 문화교류에 좀 이제 중점을 많이 두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이제 신라 특별전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관장님 강조하시는 문화교류 지금까지 뭐 효과는 어땠다고 보시는지? 제가 그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이 굉장히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이 지금 중국은 아직도 조금 그
약간의 그 긴장감이랄까 경계가 좀 있는 것 예. 같고 또 일본 문화는 대부분이 다 조금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워낙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류의 붐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 역동적인 그 한국 문화의 전통 뿌리는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일종의 좀 새로운 아시아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그걸 잘 이용을 해서 그 해외에 정말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를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국전 요청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들이 워낙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뭐 그 상황, 현상 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작년에 메트로폴리탄에서 했던 황금의 나라 신라전은 방가사유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예. 예. 또 지금 현재 내주에 그 LA 카운티 뮤지엄에서 조선미술대전이라는 전시가 이제 곧 있을 예정이고요. 또 내년에는 한불 외교 수립 130주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저희도 도자전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후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라든지 뭐 체코슬로바키아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면은 또 거기에서 우리한테 자기네 나라의 문화재를 보내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는 그 교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신라 그 메트로폴리탄 전시했을 때도 왜 우리 거를 좋은 거를 이렇게 자꾸 보내느냐라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메트로폴리탄의 소장품들이 저희 박물관에 이번에 7월 말에 하는 그 산수화전에 한 10점이 출품될 거고 예. 내년에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대개 다 교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이제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 뭐 활약이 컸죠. 저 전시회를 알리는데. 네. 근데 뭐 사실 뭐 그때 당시 논란의 이제 본질은 훼손 문제였는데 네.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유물이 어디 간다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싸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요즘의 문화재 운송은 거의 과학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유물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그 포장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조금 훼손의 위험이 있다는 거는 안 보내고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교환 뭐 보내고 받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운송 방법 같은 것이 지금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유물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전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재 운송은 과학이다. 뭐 기억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에 있었던 외교장각 의궤 이제 이게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좀 관련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사실 협상 과정이라든가 또 뭐 수송, 보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또 되돌아보시면은 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어떻게 지금 대중들에게 보이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의궤전은 그 돌아오기로 되기 전까지가 아마 상당히 많이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불란서하고 이렇게 많이 협상을 하다가 일단 돌아오기로 결정된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관여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이제 단지 그 영구 대여라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그 논란이 있지만 아마 그 불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궤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고 돌아온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굉장히 큰 전시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의궤가 이제 돌아온 게 300점, 그러니까 정확히 말 297점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122권이 전부 해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무슨 아주 굉장히 자세히 그 그림만 보려면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게 뭐 그 임금님별로 또는 무슨 주제별로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이제 2012년 이래 이제 미국 뮤지엄 관장의 57%는 여성. 사실 뭐 우리 사회도 지금 뭐 여성들의 각 분야에서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뭐 미술관, 박물관이나 미술관 봐도 국립중앙박물관, 또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다 관장이 여성이신데요. 사실 뭐 이런 시대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여성으로서 관장의 어떤 관장으로서 역할에 다른 장점이나 차별화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는지? 네, 문학에 아무래도 여성이 많아서 미술관장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워낙 이제 고위직 또는 기관장에 이때까지 여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박물관에 무슨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고치고 하다 보면 여성의 어떤 섬세함 때문에 예.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듣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개인의 차이지 예.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아니라고 남성도 섬세한 사람이 그럼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의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겸손한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또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소비도 이제 커지면서 해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벤치마킹 네. 하시는 곳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들이 손꼽히는 이제 네. 박물관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벤치마킹 하고 계시는 해외 박물관이 있다면 어디를 보고 계시고 계신지요? 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네, 글쎄, 저는 제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우리 박물관하고 상당히 성격이 비슷한 그런 종합 박물관이고 또 굉장히 그 학술적인 가치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대중성 있는 그런 전시로 예. 잘 소화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는 가끔 가다 보면 조금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도 꼭 보러 오는 그런 수준 높은 전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밖으로는 저희가 그 용산으로 이전할 적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화재 갖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부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그 지금 저희 와 보시면은 3층에 뭐 일본 전시실, 중국 전시실, 인도 전시실, 그래서 그 아시아부를 이제 만든 그 이후에 그거를 예, 예.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많은 그 노력을 그 아시아부 그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아시아 쪽에 네, 예, 그거를 좀 강화를 해야지. 세계적, 그러니까 뭐 다른 지금 아까 언급하신 그런 박물관들이 자국의 그 문화뿐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예전에 다 뭐 제국주의 때 갖고 다 온 뺏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예.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예. 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서양 미술을 구입하기는 이미 조금 늦은 감이 또 우리가 있습니다. 잘하는 분야도 아니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아시아 쪽에서는 예. 그런 그 소장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박물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유물 확보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예산도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넉넉하십니까? 나오신 김에 뭐 정부 관계자들 상대로 좀 민원 좀 네,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 언론에 나와서 유물 구입비가 적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아직도 예. 좋은 소식은 예, 없습니다. 조금 더 강도 높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유물 구입비가 한 뭐 28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예. 그것으로는 사실 좋은 도자 한 점을 사기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정부에게 또 모든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기도 어려운 형편인 것을 저희도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외에 이제 기부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국의 경우는 그 세제 혜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각자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예. 일반적으로 한 소득의 한 30%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기증하시는 분의 물어보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 때문에 기부하는 건 아니다. 예, 예. 근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후원회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그래서 그 박물관 회에서 그 예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유물을 이제 사서 저희한테 기부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이제 박물관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많은 그 유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진 그 30만 점 중에서 정말 감동을 주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유물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예. 대개 이제 보존의 가치, 연구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시를 해서 정말 풍부하게 할 만한 소장품은 사실은 아직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30만 점 있었다 그랬는데 그 대형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은 1000만 점이 있습니다. 1000만 점.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뭐 제국주의와 안 한 나라의 차이일까요? 예.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정부도 좀 예산을 늘려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부도 활성화돼야 할 것 같은데, 물론 뭐 다만 세제만이 기부의 또 요인은 아니겠지만,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가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과 또 의식의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요. 그렇죠. 의식의 변화가 역시 제일 중요하고 예. 정부의 그런 어떤 지원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사실 제가 볼 적에 지금 한 60, 70, 80대에서는 상당히 그 콜렉터로서 알려진 분들이 꽤 많고 예. 그런 분들이 좀 기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록펠러 가문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또 굉장한 콜렉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록펠러 미술관을 만든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부유한 어떤 개인들이 그 소장품을 가지고 자꾸 개인의 미술관을 만드는 것보다 이런 그 국립이나 뭐 공립 그쪽에 좀 기증을 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네. 국립중앙박물관을 좀 밀어주시는 예, 그런 좀 의식의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은 관장님 박물관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공간이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박물관이 하루 이제 박물관을 가면 정말 내가 문화의 혜택을 흠뻑 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전시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도 외국의 미술관에 가면은 전시를 안 보고 어떤 때는 문화상품점에 예. 가서 그 무슨 디자인 그 무슨 상품 같은 거를 사기도 하는데 그런 것 또 요즘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그 확대가 그렇더라고요.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느 연령대, 성별,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그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 또 공원이 아름답습니다. 예, 무척 저도 네. 가봤습니다.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비용이 안 들게 예. 아주 훌륭한 그런 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저는 그렇게 편한 장소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데이트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사진 촬영까지 좀. 네. 네. 농담이고요. 가봤는데 무척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공간과 또 쉼터로서도 상당히 네.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IT 기술의 발달과 이제 전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이제 IT 기술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보다 융합인데요. 박물관 측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세계 여러 박물관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지털로 가면 박물관이라는 데가 실제 그 작품을 보는 곳인데 작품을 안 보고 그쪽에만 그 관심을 가지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차피 이쪽으로 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여러 가지 무슨 디지털 돋보기라는 게 작년에 삼성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디지털 돋보기. 예, 그래서 그 아주 조그마한 그런 이제 무슨 귀걸이, 신라시대 나온 귀걸이 같은 게 사실 보기가 이제 조금 그 너무 작으니까 그거를 뭐 몇십 배로 크게 확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360도 돌아가게 하는 그게 삼성에서 작년에 3D로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지금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NFC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미물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거기서 자기 친구하고 그 서로 이 작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그런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박물관에 있는 소장품 중에 우선 고화질로 7,000점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요? 예. 그냥 사진으로요. 사진으로. 그래서 그거를 연구자도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무슨 출판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산업 쪽에서도 그거를 무료로 다운을 받으셔서 충분히 상업적으로 무엇을든지 쓰셔도 되게 지금 작년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전부 웹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면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지? 저 고화질은 그 웹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4달 5달 됐는데 거의 지금 2만여 건의 다운로드가 되어서 그거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좋은 일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해외 유명 화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별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데 한국 화가들의 경우에는 좀 뭐 조선시대든 조금 종류도 제한돼 있고 좀 어렵던데 그런 부분에도 혹시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화가별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실제 전시장별로는 그 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돼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제 개인적인 좀 질문, 이 프로그램이 더 리더이다 보니까 이제 하시는 업무 외에 이제 개인적 질문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친께서 초대 박물관장을 지내셨던 김재원 박사님, 막내딸님이신데요.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부녀가 전부 박물관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부친께서도 부친의 그런 경험에서 어떤 걸 또 배우셨는지. 네,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적에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게 좋은 음식점이 별로 없어서 박물관에 오신 분들을 저희 집에서 많이 초대를 이제 해서 그분들을 제가 많이 얼굴도 뵙고 그냥 이제 어차피 막내니까 그런데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 국제화라는 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배웠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아마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느끼신 것 같은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그때 해외 유학을 보내시고 그러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이 박물관이 앞으로 정말 뛰어난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 학예직들의 어떤 역량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이제 나오시는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사실 뭐 경제가 어려워서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무척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소가리를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뭐 희망 주시는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젊었을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잘 됐는데 왜 나만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 어떤 방황이나 고민이라든지 고생은 정말 사서도 예.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좌절을 하시더라도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이 바라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저 역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나중에 역시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늘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청사진 비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과거에 우리 조상이 남긴 그런 여러 문화재를 보고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영감을 받고 미래로 가는 어떤 방향을 제시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의 중요한 거는 이런 국제화된 그런 어떤 안목 같은 게 중요해서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육한다 그러면 조금 너무 예. 강한 얘기인데 그러한 곳이 되도록 그게 이제 저희들의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양보다는 저는 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키워나갈 것이고 국민들이 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은 70년 역사의 한국 문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문화적 창의성을 풍성하게 고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기를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관장님 감사드립니다.